못 쓰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AI를 탓합니다. 근데 학생들 가르치고 23년 개발하면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입력이 제대로 돼야 출력도 제대로 나온다. 멍청한 건 AI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초보자도 딱 3가지만 바꾸면 10초 안에 원하는 결과 뽑고 퇴근 시간도 확 앞당깁니다. 1997년도부터 개발자 생활을 했고 AI 프로그래밍을 가르쳤던 이룸씨입니다. 요즘 이런 말 정말 많이 들려요. 프롬프트를 5번이나 고쳤었는데 처음이랑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다 라고 말입니다. 그거 AI 문제 아닙니다. AI는 아무 죄가 없어요. 아니 AI 때문에 돌아버리겠는데 아무 죄가 없다니요? 하실 텐데요. 자, 생각해보세요. 신입사원한테 보고서 써와 이 한마디만 하고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신입사원을 탓하는 상사. 아마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AI도 똑같습니다. 제대로 시켜야 제대로 나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프롬프트 작성법만 해도 50가지가 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그 중에서 초보자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3가지만 골랐습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써도 결과가 완전 달라집니다. 첫 번째, AI한테 부탁하지 말고 지시하라. 좋은 프롬프트는 문장이 아니라 설계서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프롬프트를 이렇게 쓰세요. 마케팅 문구 써줘, 보고서 요약해줘, 블로그 글 작성해줘. 신입사원한테 헬스장을 위한 마케팅 문구 써와 이렇게만 지시하면 만족한 결과가 나올까요? AI도 똑같습니다. 아니 AI는 더 심해요. 자기가 모르는 부분은 그냥 알아서 채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마음에 안 드는 거고 계속 고쳐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잘 쓰는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요? 바로 이 5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역할, 맥락, 목표, 출력 형식, 제약 조건입니다. 먼저 역할. AI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정해주는 거죠. 너는 10년차 카피라이터야. 이렇게요. 역할을 주는 순간 그 역할에 맞는 사고방식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결과물도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맥락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어떤 상황에서 이 작업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 목표. 이건 뭘 만들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숫자까지 넣으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좀 잘 쓴다 하는 프롬프트도 이 다음 2가지가 빠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나머지 2가지도 추가해 줄 거예요. 자, 이제 출력 형식인데요. 길이, 톤, 형식을 정해줍니다. 말투는 어떤지, 요약 형식인지, 길게 설명 형식인지 이걸 정해주지 않으면 애매하게 대답하게 됩니다. 마지막 제약 조건, 답변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 또는 절대 빼야 하는 것. 이 2가지를 명확하게 써주는 것만으로도 결과물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여러분은 또 고쳐달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실제로 예시를 통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장 홍보를 위한 마케팅 문구 써줘. 이렇게 넣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일반적인 문구예요. 누구한테 파는 건지, 어떤 헬스장인지, 톤은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AI도 그냥 뭉뚱그려서 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고쳐달라고 하고 또 고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5가지 요소를 다 넣어서 바꿔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먼저 역할을 자세하게 설정했습니다. 단순히 마케터가 아니라 어떤 분야를 얼마나 했는지까지 넣었습니다. 그 다음 맥락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헬스장인지, 고객이 뭘 불만스러워 하는지까지 넣었습니다. 목표는 막연하게 홍보 문구 만들어줘가 아니라 타겟이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출력 형식에는 길이, 톤, 구조를 정해줬고 조건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과 절대 빼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넣었습니다. 어떠세요? 아까랑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똑같은 헬스장 홍보인데 역할, 맥락, 목표, 출력 형식, 조건 이 5가지가 다 들어가니까 AI가 헷갈릴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너무 길지 않나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짧게 써서 3번 고쳐달라고 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처음에 한 번에 제대로 써서 바로 쓰는 게 빠를까요?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여러분은 또 고쳐달라고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여러분의 시간을 잡아먹었던 이유입니다. 2번째, AI에게 먼저 정답지를 보여줘라. 첫 번째에서 구조를 잡았다면 2번째는 예시를 주는 겁니다. 근데 왜 예시가 필요할까요? 보고서 요약해줘 라고 하면 AI 입장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써야 할지 기준이 없어요. 길게 쓸 수도 있고 짧게 핵심만 쓸 수도 있고 혹은 항목별로 나눠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시를 하나 던져주는 순간 수백 가지 선택지 중에서 딱 그 방향으로 좁혀집니다. 말로 10마디 설명하는 것보다 예시 하나가 훨씬 정확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상사한테 보낼 이메일 써줘. 보시는 것처럼 뭔가 어색하죠. AI는 어떤 톤인지 어떤 관계인지 모르니까 그냥 일반적인 비즈니스 이메일을 써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아래 예시와 같은 톤으로 이메일 써줘. 예시, 안녕하세요 팀장님. 말씀하신 자료 검토해봤는데요.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예시만 줬는데 톤, 호칭, 문체까지 한 번에 잡혔습니다. 이건 형식이 중요한 문서 작업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회의 내용 정리해줘 보다는 아래 형식으로 회의록 정리해줘. 회의 일시, 참석자, 주요 안건, 결정사항, 다음 액션.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시를 주면 이제 매번 같은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시는 내가 원하는 결과물과 최대한 비슷한 걸로 줘야 합니다. 엉뚱한 예시를 주면 AI도 엉뚱한 방향으로 써버리기 때문입니다. 정답지를 줘도 틀린 정답지를 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시를 주면 결과의 일관성이 올라가고 수정 횟수가 확 줄어듭니다. 세 번째, 프롬프트를 AI에게 맡겨라. 첫 번째 구조화, 두 번째 예시.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미 상위 10%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이걸 완벽하게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역할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맥락은 얼마나 써야 하는지 이게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AI한테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30대 직장인인데 상사한테 제출할 주간 업무 보고서를 AI로 작성하려고 해. 좋은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이제 이러면 AI가 알아서 다 잡아줍니다. 내가 처음부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끝내면 좀 부족합니다. 프롬프트를 만들었으면 이제 실제로 돌려봐야 돼요. 결과를 봐야 뭐가 부족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이 프롬프트에서 뭐가 문제인지 찾아서 수정해줘. 이렇게 하면 내가 직접 뭐가 문제인지 분석을 안 해도 됩니다. 결과만 보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만 말하면 AI가 알아서 원인을 찾고 프롬프트를 고쳐줘요. 이걸 한두 번만 반복하면 처음엔 엉성했던 내 프롬프트가 내 상황에 딱 맞는 프롬프트로 바뀝니다. 만들고, 테스트하고, 수정하고 이 세 단계만 반복하면 프롬프트 작성이 어렵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AI한테 프롬프트를 맡길 때도 내가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명확히 말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품 상세 페이지 문구를 AI로 작성하려고 해. 핵심만 간결하게 정리되는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이렇게 상황, 대상, 원하는 결과를 같이 주는 겁니다. 그냥 좋은 프롬프트 만들어줘. 이거는 마케팅 문구 써줘. 이거랑 똑같은 수준인 거거든요. 작업 지시가 명확하면 프롬프트 작성도, 테스트도, 수정도 전부 AI한테 맡겨도 됩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알고 나면 프롬프트 때문에 고민하던 시간이 얼마나 낭비였는지 느껴지실 겁니다. 이건 진짜 반칙입니다. 자, 오늘 배운 거 딱 세 줄로 정리합니다. 첫째, 프롬프트는 문장이 아니라 작업 지시서이다. 둘째, 말로 설명하지 말고 예시로 보여줘라. 셋째, 프롬프트는 AI에게 맡겨라. 이 세 가지만 지켜도 AI한테 같은 말 두 번 하는 일은 없어질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프롬프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서 신청하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AI 실전 활용법 계속 올릴 예정이니까요. 구독하시고 가장 먼저 편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세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